오늘 뭐 이렇게 발표하게 돼서 약간 기쁜 마음이고요. 저는 빙글에서 어떻게 리덕스를 써왔고,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가 지금 세팅한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는 어떤 건지 공유 드리러 여기 발표하러 왔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뭐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스테이트 관리를 어떤 식으로 했던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이제 빙글에서 리덕스를 개발하는데 이제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배웠던 거를 약간 요약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네, 첫 번째로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빙글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다른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스타트업에서 이제 D3와 이제 앵귤러 1을 사용해서 한 4년 정도 개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빙글에 와서 이제 2년 좀 넘게 리액트와 리덕스를 사용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앵귤러 1을 처음에 썼을 때, 이제 앵귤러 1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게 참 뭐 되게 세상이 격변하는 듯한 느낌이고, 참 프론트엔드 개발이 정말로 이제 SPA가 되면서 이게 정말 개발이 편하구나라는 생각 많이 했었는데, 사실 앵귤러 1으로 개발을 하면 할수록, 특히 이제 옆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앱을 보면 이제 스테이트가 엄청 많은 앱이에요.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받아오는 것도 필요하고, 데이터 뭐 시각화에 뭐 각종 뭐 컨피규레이션과 뭐 유저 프레퍼런스와 뭐 타임라인과 뭐 이 각종 스테이트들을 다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앵귤러 1을 처음에 도입해서 쓰다 보니 되게 문제점이 많았어요. 그 제가 느꼈던 문제점 가장 큰 세 개는, 첫 번째로는 이제 그 구조적으로 이렇게 그 프레임워크에서 사실 제한을 거는 게 크게 없었고, 그래서 사실 그 MVC 패턴을 그 컨벤션을 따르면 되지만, 그거를 이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각종 컴포넌트에서 스테이트를 바꾸고 뭐 이런 약간 반칙 플레이가 가능해서 그게 점점 더 이렇게 다시 테스트하기도 힘들고 디버깅도 힘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앵귤러 1에서는 이제 스콥에 와처를 걸어서 이제 보통 이제 스테이트 변화를 이제 주는데, 와처 뭐 앞에 문제랑 약간 엮인 느낌이기는 하지만, 이제 이 값이 어디서 왜 바뀌었는지, 어떤 이벤트가 발생해서 이 값이 바뀌는 서버 통신이 문제인지, 아니면 뭐 로컬에서 받아오는 뭐 스테이트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잡히지 않아서 사실 디버깅 할 때 특히 이제 힘들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실 그 와처랑도 연결된 얘기인데, 그 다이제스트 사이클이라는 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해서 이제 내 로지에 약간 구멍이 있더라도 약간 여러 번 돌아서 이제 스테이트가 크게 바뀌는 게 없으면 뭐 넘어가는구나, 그래서 되게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뭐 사실 와처가 저희 많았을 때는 뭐 몇천 개씩 되고, 이러다 보면 그냥 앱이 그냥 굳어버리는 그런 나쁜 퍼포먼스와, 그리고 이제 또 이것도 안티 패턴 중 하나인데, 이제 DB 퀄리티 책을 이제 되게 쓰기 쉽게 만들어놔서 DB 퀄리티 체크를 하면 할수록 또 앱이 늘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 가장 나쁘다고 생각한 거는 앵귤러 1 자체가 이제 되게 너무 자유도가 높은 프레임워크이다 보니 이런 실수들을 뭐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리덕스를 되게 좋게 생각했던 거는, 뭐 사실 리덕스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리덕스가 뭔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CQRS 패턴에 약간 해서 파생된 패턴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CQRS 패턴, 그러니까 플럭스 아키텍처라는 게 그건 이벤트 소싱을 해서 들어오는 이벤트와 이제 스토어를 나눠서 관리를 하고, 뭐 이벤트에 따라서 이제 스토어가 이제 변화되는 그런 아키텍처인데, 이제 리덕스에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개념이 중요한데, 뭐 액션, 리듀서, 이제 컨테이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이제 파트가 하는 게 명확하다 보니까 사실 어떤 비즈니스 로직을 짰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되게 파악하기가 쉬운 그런 장점이 있었고, 사실 뭐 구조가 되게 딱딱하기 때문에 뭐 스캐폴딩 하기가 되게 힘들다는 그런 비판도 많긴 하지만, 저는 사실 한 앱을 오래 개발해 보니까 그거는 사실 나중 갔을 때는 뭐 내가 없어지더라도 뭐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뭐 앱의 생명을 좀 더 길게 해주는 그런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밑에 있는 약간 점선 친 부분들은 약간 이제 보조 개념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액션 크리에이터는 그냥 그런 이벤트를 만들어주는 녀석들, 그리고 프로세스 매니저는 이제 보통 뭐 덩크나 사가 같은 거를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 이제 비동기 처리, 그러니까
비즈니스 로직이 좀 길어졌을 때 그걸 어떻게 이제 프로세스를 하나의 그런 사가? 이제 이거 사가라는 개념이 이제 리덕스 사가 전에도 있었던 건데, 사가 프로세스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주는 녀석들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리듀서 쪽에는 이제 뭐 노멀라이제이션 이제 정규화 시켜주는 헬퍼 라이브러리가 있고, 컨테이너 쪽에서는 이제 셀렉터라고 이제 그냥 메모이제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 정도 개념들이 있고, 바로 이제 빙글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리덕스를 쓰기 시작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빙글에서도 이제 리액터 리덕스를 도입하기 시작한 게 이제 제가 딱 빙글 입사하고 난 다음이었는데요. 그게 처음에는 저희는 또 이제 앵귤러 1과 이제 레일즈 앱으로 만들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프론트엔드 앱을 만들어도 테스트하기 힘들고 배포가 힘들고, 그래서 우리 좀 더 개발하기 쉽고 배포가 빠른 이제 SPA로 옮겨가자. 뭐 사실 레일즈도 SPA이긴 하지만 이제 완전 독립된 앱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리액트와 리덕스와 이미터블 JS를 사용해 보자 했습니다. 사실 뭐 이유가 이제 뭐 리액트를 선택했던 이유는 사실 이제 뷰 코드만 따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컴포넌트로 생각을 바꿔주는 라이브러리라서 전 좋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쓰기 전에는 그냥 좋다는 말만 듣고 이제 쓴 거긴 한데, 이제 써보니 정말로 이제 컴포넌트별로 테스트를 할 수 있고, 나중 가면 좀 나오겠지만 사실 리덕스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뷰 코드만 따로따로 써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리액트를 쓰게 되었고, 리덕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가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 비즈니스 로직 상태 관리는 최대한 명료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리덕스가 이제 거기에 딱 맞는 라이브러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리덕스를 쓰게 됐고요. 그리고 이미터블 JS는 이제 사실 리액트랑도 좀 연결되는, 리액트랑 사실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 앵귤러 1에서는 이제 뭐 바인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DB 퀄리티 들어가고 막 되게 그러니까 오브젝트의 그 바인딩을 별로 그렇게 뭐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았던 프레임워크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리덕스나 리액트 같은 경우는 이제 슈도 컴포넌트 업데이트라는 이 라이프 사이클 메서드가 있고, 여기서 이 부분을 가장 싸게 하는 게, 사실 싸게 하고 정확하게 하는 게 앱 퍼포먼스를 좋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얘기를 들었고, 이미터블 JS는 기본적으로 이제 값이 한 번씩 바뀔 때마다 계속 새로운 오브젝트 바인딩을 던져줘서, 그러니까 새로운 오브젝트를 던져줘서 그런 체크를 되게 쉽게 만들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세 개를 다 쓰자고 했었고, 그래서 처음에 썼을 때는 뭐 그때 그 당시 코드인데요. 이제 왼쪽 밑 이거 뭐 사실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고, 그냥 기본 스테이트가 이제 이미터블에 있는 맵, 그냥 기본적으로 오브젝트인데 그냥 이제 이뮤터블하게 만들어 놓은 녀석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set 메서드, 이게 한번 이뮤터블에 감싸진 녀석이라서 사실 모백스처럼 이제 프록시를 썼었으면 이제 이게 좀 더 쉽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뭐 이뮤터블 자체의 인터페이스가 그런 걸 지원해주진 않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미티어 쓰듯이 썼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시점에서 제가 뭘 느꼈냐면, 사실 되게 뭐 이런 비즈니스 로직들 타이핑이 딱 분명한 로직들이잖아요. 사실 포스트는 뭐 인터페이스 포스트인 녀석이고, 이제 isLoading은 사실 불리한 값일 텐데 그거가 전혀 이제 코드에서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 이 정도 코드가 되면 뭐 그런 부분이 명시적이 않더라도 뭐 괜찮지만, 뭐 내가 말고 다른 사람이 이제 이 앱을 관리하고, 아니면 제가 나중에 뭐 3달 뒤에 이 앱을 관리했을 때 그걸 놓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타입스크립트를 도입을 하기로 했고요. 근데 이제 타입스크립트 도입하고 나니까 문제가 됐었던 거는 그 이뮤터블 JS 자체가 뭐 이뮤터블 JS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뮤터블에 있는 맵이 타입스크립트랑 잘 이렇게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이제 맵은 기본적으로 키밸류 스토어인데 그 키가 뭔지까지는 얘기를 할 수 있어도 키에 맞춰서 밸류가 뭔지를 말해줄 수가 없어서
결국 이제 맵 부분은 전혀 타이핑이 안 잡혔던 때였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제가 해키하게 했던 거는 그냥 그 인터페이스 제가 그냥 생짜 다 손으로 썼었어요. 이렇게 왼쪽 밑에 있는 이 부분으로.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애초에 일단 관리가 잘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거고, 사실 이거 저희가 손으로 쓴 거니까 뭐 이게 맞는지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방법을 찾다 보니 이제 리덕스에서 이미터블에서 이제 레코드라는 게 있어요. 레코드는 기본적으로 게터나 세터 같은 거는 이제 보통 오브젝트처럼 이제 그 프로퍼티를 접근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프로퍼티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는 이제 이미터블한 약간 오브젝트인 녀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용해서 그 이제 스테이트를 관리를 하자고 했었고, 그러면 이제 약간 이런저런 스캐폴딩을 해주긴 해야 되는데, 이제 iPost 스테이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뮤터블 하기 전 스테이트인 거고, 스테이트 레코드 파트는 사실 다른 데 쓰지 않지만 순수하게 이제 레코드의 그 타이핑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진짜 필요한 거는 iPost 스테이트 레코드가 이제 저희 리듀서의 결과값으로 나오는 그런 구조를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값은 이제 레코드가 되었고, 포스트 스테이트 레코드, 포스트 리듀서에서도 뭐 이 부분은 사실 바뀐 건 없었지만 어쨌든 레코드를 해서 이제 타이핑 정도는 이제 정확하게 잡히는 상태가 되었었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여기 보면 지금 인터페이스 간단하게 아까 봤을 때는 사실 값 2개 있는 이 인터페이스에 저희가 지금 스캐폴딩 한다고 지금 줄이 막 10줄씩 늘어나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사실 새로운 리듀서를 세팅하기에 되게 귀찮아서, 사실 리듀서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힘들어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리듀서 안쪽에 테스트 로직을 테스트하기도 힘들고, 그냥 뎁스가 깊어져서 사실 그냥 쓸데없이 이제 뭐 어떤 로직이 되냐면 뭐 current state start set post 여기 없구나, 포스트 닷뭐 아서 닷뭐 팔로잉 닷뭐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가게 돼서 되게 사실 코드 리뷰할 때도 이게 도대체 무슨 로직인지 알기 힘들고, 그리고 사실 버그는 저희가 사실 타입스크립트 썼기 때문에 사실 크게 없었지만 그냥 관리하기가 힘든 상태가 되었었고, 그래서 이제 이 리듀서 그랬었고, 근데 저희가 그때 생각이 든 게 딱 그 타입스크립트에 리드온리라는 인터페이스, 리드온리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면 이제 아까 있었던 그 긴 여러 가지 뭐 레코디파이, 뭐 레코드, 뭐 이런 레코드 파트 이런 인터페이스들을 그냥 단 하나로 줄이고, 이제 그냥 코드 안에서도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보통 이제 저희가 오브젝트 다루듯이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뮤터블 JS가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게 이뮤터블 JS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런타임 때 체크를 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고, 사실 이제 개발할 때는 최대한 빨리 피드백을 받으면 좋은 거고, 그거는 뭐 유닛 테스트를 뭐 잘 짜면 어떻게 될 수도 있지만, 유닛 테스트보다도 오히려 더 빠른 거는 이제 컴파일 타임 때 체크를 해주는 그런 타입스크립트 체크가 훨씬 빠르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뮤터블 JS는 버리고 타입스크립트의 리드온리 인터페이스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랬었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리듀서들이 그 예전에 그 약간 레거시로 남아 있는 약간 깊이가 되게 뎁스가 되게 깊은 리듀서들이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이거는 제가 문서를 안 읽어서 있었던 문제긴 한데, 그 노멀라이제이션을 약간 베스트 프랙티스 중 하나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아서 부분은 뭐 보통 정규화 생각하시듯이 이제 아서 부분은 이제 아서 아이디만 남고, 그다음에 포스트도 포스트 아이디만 남고, 이제 나중에 데이터가 필요한 부분일 때 디노멀라이제이션 해서 그냥 넣어주는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해주는 라이브러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고른 건 노멀라이저였고, 노멀라이저를 썼던 거는 이제 뭐 그 타입 ORM이라는 이제 진짜 레알 그냥 ORM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타입 ORM은 사실 진짜 쓰고 있는 라이브러리에 쓰고 있는 프로젝트 뭐 진짜 프로젝트 저희가 이제 이미 프로덕션에서 오랫동안 돌아가고 있던 프로젝트에 넣기에는 너무 이제 모든 걸 처음부터 갈아엎어야 되는 그런 식이라서 이제 도입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노멀라이제이션 해결해주는 라이브러리들로는 딥머지 쪽은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쓰지 않고도 이제 아까 그냥 뭐 깊이 있는 업데이트를 할 때 그거를 쉽게 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인데, 그거는 타이핑이 잘 안 잡혀서 포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결과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포스트 스테이트 쪽에서는 이제 포스트가 아니라 포스트 아이디를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엔티티 쪽에서 거의 약간 이거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냥 이제 보통 이제 DB에 그냥 이제 키밸류 룩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이디에 이제 그 원래 데이터를 들고 있는 녀석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하나 좋은 점은 하나 좋은 점은 이제 사실 리듀서를 잘못 구성하게 되면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하지 않고 잘못 쓰게 되면 뭐 이런 경우가 있을까? 이 리스트에서 난 이 카드를 이 유저를 팔로우를 했는데 이 유저가 다른 리스트에서 계속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 경우에 이제 사실 노멀라이즈를 안 하고 있는 상태면 그냥 그 데이터가 모든 곳에 중복돼 있는 거니까, 그거를 심심찮게 나오는 이제 버그 리포트가 여기서 팔로우 했는데 다른 페이지 갔다 유저가 팔로우 된 상태가 아니더라, 뭐 이런 문제가 있었고, 노멀라이제이션 하면 사실 어차피 똑같은 원본 데이터는 이제 하나만 보고 있으니까 그 하나만 보고 쉽게 처리를 할 수 있고, 리듀서 양도 훨씬 줄일 수 있었던 그런 좋은 라이브러리, 좋은 약간 도입이었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엔티티 쪽에서 이제 아마 그런 로직이 들어가면 이제 엔티티 쪽, 그러니까 그 DB 쪽에서 그냥 뭐 유저 팔로우면 그 유저 팔로우 그 포스트를 찾아서 그 포스트의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컨테이너 쪽에서는 그 컨테이너 쪽에서 이제 커넥트를 할 때 이제 포스트 그 데이터를 디노멀라이제이션 해서 넣어주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저런 되게 약간 패턴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었는데요. 사실 이거 하면서 되게 느꼈던 게, 인터넷에서 리덕스에 대해서 찾아보면 사실 리덕스가 어려운 점 중 하나로 어렵다고 사람들이 느낀 것 중 하나가 관련된 라이브러리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사실 사가도 많고 성크도 있고, 뭐 그러니까 사실 사가 성크가 이제 뭐 어싱크 뭐 프로세스 매니저 중에서 가장 큰 두 개인데, 사람들이 이거 중에서 뭘 써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막 다른 뭐 어떤 라이브러리 써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라이브러리 선택, 뭐 노멀라이제이션도 그렇고 막 이런 라이브러리 선택을 뭘 하는지는 사실 되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아이디도 좋아져서 리팩터링 하기도 엄청 쉬워지고, 나중에 해보고 도전가 나면 쉽게 갈아탈 수 있는데, 사실 가장 큰 거는 그 이제 리덕스 스토어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러니까 리덕스 스토어를 잘못 세팅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파생되는 코드들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뭐 다른 여타 리듀서들도 그렇고 액션들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컨테이너도 이제 뭐 사실 뭐 커플링 안 하게 리듀서랑 뭐 컨테이너를 잘 만들어 놨었으면 괜찮을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셀렉터도 제대로 안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약간 앱 컨테이너 구조도, 컨테이너의 로직도 되게 리덕스 스토어 로직 많이 따라갔었고,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을 정리하면서 느꼈던 건 사실 결국 리덕스 스토어가 처음부터 이제 말이 되게 세팅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어느 부분에서 그 리덕스 스토어를 사용을 해서 이제 뷰에 넣어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약간 이때까지 해왔던 그런 이제 결과들이고요. 그 결과 약간 요약을 하자면, 이제 리덕스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플로우는 쉽게 정리를 하면, 이제 유저 인풋이 이제 액션을 시작을 하고, 그럼 이제 그 액션 매니저가 이제 리모트에서 데이터를 받아오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이제 노멀라이즈 하는 것까지, 뭐 보통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API랑 콜하는 그 커넥터 쪽에서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서 넘겨주긴 하는데, 그게 아니라더라도 어쨌든 액션 안에서는 이제 노멀라이즈를 해서 그 데이터를 이제 디스패치, 그 데이터 패치된 액션을 이제 디스패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리듀서에서 그냥 받아서 알아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안에서 그 데이터를 커넥트를 직접 꽂아주기 전에 그 맵 뭐 스테이트 프롭스 뭐 이쪽에서 이제 데이터를 디노멀라이즈를 하고 그거를 셀렉터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좀 복잡한 게 폴더 구조도 되게 고민하게 되는 부분 중 하나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약간 베스트 프랙티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 중 하나가 그 사실 흔히 하기 쉬운 실수 또는 약간 안티 패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제 그 데이터 스테이트,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무슨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가 지금 로딩 중이고 뭐 아니고 이런 거랑, 그 다음에 뭐 어떤 다이얼로그가 열려 있고 뭐 어떤 뭐 필드에서 뭐가 지금 값이 뭐고 이런 약간 뷰 관련 데이터, 약간 데이터랑 뷰 스테이트 두 개를 지금 혼용해서 이제 리듀서를 쓰게 되다 보면 되게 그러니까 그 리듀서 스토어를 그 리덕스 스토어를 재활용하기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 같은 경우는 글로벌하게 데이터 관련된 부분들은 따로 이제 나눠서 이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각 뷰에 관련된 스테이트들은 또 이제 각 뷰에서 또 각각 이제 액션과 리듀서를 들고 있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이쪽은 그냥 이제 제가 간단하게 블랙 포인트로 만들어 온 건데요. 이제 약간 제가 생각하는 따라야 되는 그런 프랙티스는, 첫 번째로는 이제 어떤 데이터를 넣을지, 이제 리덕스에 어떤 데이터를 넣을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제 생각에 사실 많은 상태들은 사실 리액트 스테이트로 그냥 바로 관리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그냥 브라우저를 리프레시를 했을 때 이게 유저들이 계속 있기를 기대하는 데이터인가 아니면 아닌 데이터인가, 그 실제로 이제 그렇게 이제 로컬 스토리지 같은 데 넣지는 않더라도 약간 그런 데이터인가 아닌가가 기준이고,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폼 데이터 같이 이제 인풋에 들어가는 데이터 값들은 이제 그냥 리덕스에 넣지는 않고 있어요. 굳이 사실 로직만 복잡해지고 굳이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게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관련된 상태들, 그러니까 뭐 데이터가 로딩 중이라든지 실패했다든지 뭐 이런 약간 페이지네이션 값들 이런 정도는 넣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뷰 데이터 중에서 꼭 넣어줘야 리덕스에 넣어줘야 되는 값들은 이제 약간 글로벌한 그러니까 뷰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느 페이지에서, 그러니까 어느 페이지에서든 이제 사인업 다이얼로그가 뜰 수 있을 때 그 사인업 다이얼로그가 떴는지 안 떴는지 그걸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거나, 아니면 뭐 그런 다이얼로그 뷰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데이터를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리덕스에 넣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값들을 넣을 때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데이터에 대한 로컬 변경 사항이 있을 때도 쉽게 이제 모든 UI에서 값을 바꿔서 이제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근데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했을 때 이제 저희가 좀 고민하는 부분은 그 셀렉터를 쓰게 되면 그 결국 메모이제이션이고, 그러면 셀렉터에 들어가는 값 중 하나가 이제 결국 그 엔티티 테이블이 되거든요. 근데 엔티티 테이블이 저희는 지금 리드 온리 인터페이스 쓰고 있으니까 그 또는 이제 리드 온리 안 쓰더라도 어쨌든 이제 엔티티 안에 있는 데이터 테이블 값이 바뀌면 그 디노멀라이즈된 데이터의 값도 바뀌니까 그거 그 똑같은 이제 엔티티 테이블을 약간 뭐 오브젝트를 쓰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면 사실 엔티티 테이블 안에 그 값만 있는 뭐 예를 들어서 포스트나 유저 값만 있는 게 아니라 각종 모든 데이터들이 다 들어 있는데, 그러 때문에 리셀렉트 효율이 확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고민 중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그 페이지 말고 더 많은 것들을 이제 이 컨테이너로 만들어서 이제 보통 저희도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가장 탑 레벨에 있는 라우트에 바로 들어가는 그런 페이지들만 그 컨테이너로 만들었었는데, 사실 그렇게 되다 보면 쓸데없는 프롭들 되게 많이 주고받고, 그리고 뭐 리덕스 구조 바꿀 때마다 사실 손대야 될 것도 너무 많아지는데, 그거를 그냥 이제 각 컴포넌트, 그러니까 좀 데이터를 많이 받는 컴포넌트들을 컨테이너로 바꿔서 그냥 쓰면 사실 훨씬 간편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냥 약간 개념적인 문제인데, 이제 액션 크리에이터랑 액션 그냥 프로세스 매니저들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냥 약간 코드도 그렇게 약간 개념상 그렇게 생각해 주면 좀 더 저희는 이해하기 편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이제 데이터 스테이트랑 뷰 스테이트를 섞지 말라는 게 있고, 섞지 말라는 게 사실 섞게 되면 결국 그 데이터는 약간 나중에 다른 사람이 와서 봤을 때
이 뷰에만 쓰는 거니까 똑같은 리듀서를 딴 데서 만들어서 또 써야지. 약간 복붙해서 써야지. 아니면 새로운 리듀서를 또 만들어야지. 약간 이런 식이 돼서, 근데 결국 그렇게 리덕스를 쓰는 거는 그냥 재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어디 넣어놓고 필요한 데서 뽑아 쓰자는 건데, 약간 그렇게 되면 안티 패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에 관련된 상태와 이제 뷰, 약간 UI 관련된 상태는 이제 따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 큰 문제는 아닌데, 그 디스패치를 이제 차일드 컴포넌트로 밀어 넣지 말라는 거, 그냥 되게, 이거는 그냥 약간 저희가 아직 하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다른 원칙인 게, 예를 들어 저희가 어느 날 이제 리덕스가 마음에 안 들고 뭐 다른 걸로 그래서 그래프QL로 갈아타고 싶은데, 그때 모든 컴포넌트가 디스패치를 쓰고 있으면 그걸 쉽게 못 갈아타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모든 컴포넌트들은 이제 리덕스를 모르게 하고, 그냥 약간 콜백 핸들러, 그냥 뭐 온 클릭, 뭐 온 뭐 서밋 뭐 이 정도만 이제 프롭들로 받아서 쓰자가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원칙 중 하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리듀서 하나가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거를 이제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스토어 뎁스가 한 4-5개씩 내려가 보면 이게 도대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뭐 이게 암만 스프레드 신텍스가 뭐 편하다고 하지만 뭐 그냥 코드량도 쓸데없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탑 레벨에서 하나로 묶어주고 싶으면 이제 컴바인 리듀서 같은 그냥 사실 유틸 펑션들 다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그걸 쓰면 이제 훨씬 뎁스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큰 리듀서는 피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 네, 이 정도가 이제 저희가 약간 지난 2년 정도 리덕스랑 리액트를 쓰면서 약간 배웠던 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